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미분과 적분 중에 우리가 미분 단원을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적분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적분은요, 미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 단원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 적분의 기본 개념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 부정적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적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정적분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함수 fx의 도함수가 이 라지 f입니다. 이 도함수가 스몰 fx일 때 우리가 이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라지 fx, 라지의 f의 프라임 x가 스몰 fx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때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미분을 해서 스몰 fx가 되는 이러한 라지 fx를 우리가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원시함수라는 이러한 용어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 거의 사용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원시함수라기보다는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워서 알고 있냐면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 말대로 하자면 어떤 놈을 미분해서 스몰 fx가 되면 그 어떤 놈이 바로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보세요. 라지 fx에다가 상수 c가 더해진 놈을 미분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래봤자 상수 c는 미분하면 0 되고요. 라지 f 미분하면 라지 프라임 f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놈은 결국 스몰 fx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봐.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어떤 놈을 뭐 했을 때, 이 놈을 미분했을 때 스몰 fx가 나온다면 바로 이놈이 스몰 fx의 뭐다?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라지 fx에다가 상수를 더한 놈도 스몰 fx의 부정적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라지 fx도 부정적분이고 라지 fx 플러스 c도 부정적분인가요? 맞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름이 왜 부정적분이겠어? 이 부정은요, 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치? 하나로 딱 정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fx도 부정적분이지만, 라지 fx도 부정적분이지만 거기다가 상수, 뭐 어떤 상수도 상관없습니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100이든 만이든 1000이든 상관없다 이거야. 라지 fx에다가 상수 c를 더해준 이놈도 부정적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봐라, 이번에 보면 함수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왜 라지 fx라고 하자 그랬는데 왜 그것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한 거야? 라지 fx 뒤에 상수가 붙어도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그냥 라지 fx는 수많은 부정적분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이때 스몰 f의 부정적분은 적당한 상수 c에 대하여 라지 fx 플러스 c의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지금 방금 설명한 겁니다. 왜? 얘를 미분해도 스몰 fx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기호가 바로 적분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사실 알파벳에 S자 있잖아. S자를 위아래로 쭉 길게 잡아 늘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S가 뭘 얘기하냐 하면 서메이션입니다. 합입니다. 합. 얘가 왜 합을 의미하게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적분을 공부하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S자를 쭉 잡아 당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우리가 흔히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fx dx 이건데 이게 뭐냐면 fx의
부정적분을 나타내는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놈은 뭐가 된다고? 당연히 라지 fx 플러스 c. 여기서 c는 상수.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때 c를 우리가 적분 상수라고 부르고요. x를 적분 변수라고 부르며 스몰 fx를 피적분 함수라고 부른다. 이건 그냥 용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적분한다 이게 뭔 얘기지 싶은데 사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fx를 적분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계산법을 적분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fx를 적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분한다라는 것은 결국 주어진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라 이걸 뜻하는구나.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선생님이 요거는 설명을 해줬는데요. 요 뒤에 붙는 dx는 뭘까요? 이제 요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요 dx도요, 사실은 적분을 할 때 꼭 등장해야 되는 놈이긴 한데, 현재에서는 얘가 뭘 뜻하는지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면서 얘가 뭘 뜻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인테그랄,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를 써주고 dx, 요런 기호를 쓰면,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조금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x, 다른 하나를 gx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요 결국은 뭐야? 라지 f를 미분한 놈이 스몰 f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라지 g를 미분한 놈이 스몰 g가 되는 요런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 그죠? 그럼 우리는 라지 gx에서 라지 fx를 뺀 것을 전체를 미분하면 이건 미분의 성질이죠. g'x와 f'x 이렇게 될 텐데 이 각각이 뭐가 돼? 이게 스몰 fx. 이거 참 라지 g'x는 스몰 fx죠. 왜냐하면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선생님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 둘이 빠지게 된다. 얘가. 스몰 fx가. 그래서 이꼴 0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미분을 해서 0 되는 건 우리가 상수함수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결국 라지 gx 빼기 라지 fx는 이꼴 c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라지 gx는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야?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부정적분을 할 때는요, 반드시 뒤에 누가 붙어야 돼?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흔히 라지 F만 구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냐 하면 보세요. x의 세제곱, x세제곱 플러스 1, x세제곱 플러스 2가 이거 전부 다 다른 함수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것들을 미분하면 전부 다 누가 나오냐 하면 3x제곱이 나와요. 그렇죠? 상수를 미분하면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 이거야. 예를 들어 이거 뭐라고 그랬어? 인테그랄 인테그랄 3x제곱을 적분해라. 즉 3x제곱의 부정적분을 구했을 때 이렇게 쓰면 되겠냐라는 거야. 이거 틀렸다 이거지. 왜? 3x제곱의 부정적분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보시다시피 x세제곱도 될 수는 있지. 그렇지만 x세제곱 플러스 1도 되고 x세제곱 플러스 2도 되고 뭐 플러스 3 플러스 4 무수히 많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놈을 플러스 c 이 적분상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구할 때에는 반드시 적분상수 C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봐, 그러면. 다음 중 4x의 부정적분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그렇죠? 그러면 뭘 미분해야 4x가 나오겠냐 그랬는데
여기 분위기 보시니까 전부 다 모든 보기에 EX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놈을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되냐 하면 4X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4X의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EX제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 뒤에 플러스 상수가 붙은 놈은 무조건 다 얘의 부정적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 3번 같은 경우엔 플러스 상수 0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번은 전부 그런 형태지만 5번은 봐. 얘 미분하면 뭐 되냐 하면요. 4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4x랑은 다른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자, 누구 미분하면 1 나와요? x 미분하면 1 나오죠. 그죠? 플러스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적분상수 c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 누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나와요?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나오죠? 적분상수 c 붙여야 됩니다. 됐죠? 누구 미분하면 4x 세제곱 나와요? x 4제곱 미분하면 4x 세제곱 나오는데 플러스 적분상수 c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부정적분이 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얘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그 부정적분, 적분이라는 것은 미분의 역연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봐. 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적분을 한다라는 건 결국 2x를 보고 x제곱을 구해내는 게 적분을 하는 거야. 그쵸? 물론 여기 적분상수 c가 붙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분이라는 것은 미분의 역연산 과정이다. 이걸 보여준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혹시 그럼 미분을 한 다음에 다시 부정적분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겠느냐? 마치 역함수랑 똑같은 거죠. 응? 그 다음 부정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적분이 미분의 역연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그런가 우리가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봐. 요놈은 스몰 f를 이게 뭐예요? 먼저 미분한 다음에 다시 그놈을 부정적분하라 라는 거고요. 요놈은 스몰 f를 부정적분한 다음에 다시 그놈을 미분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그 결과를 봤더니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결과가 나와. 왜? 부정적분을 했다가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 봐. 요 스몰 fx가 그대로 우변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미분을 한 다음에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누가 붙어? 적분상수 c가 붙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은 스몰 f를 미분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냥 f의 프라임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놈을 다시 부정적분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부정적분한다라는 건 결국 그냥 fx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부정적분에서는요. 반드시 누가 붙어야 된다고?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됩니다. 왜냐? 그냥 f를 미분해도 f의 프라임 x지만 fx 플러스 c, 즉 상수를 미분해도 f의 프라임 x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 적분상수가 붙습니다.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봐. 만약에 우리가 large f의 프라임 x를 small fx라고 한다면 요 안에 있는 요 부정적분의 결과는 large f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째로 뭐 해라? 미분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적분상수 c는 미분해봤자 0이고요.
얘는 large f의 prime x가 되기 때문에 얘는 결국 small fx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봐. 어렵지 않게 왜 이 두 개의 결과가 다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과정이 맞지만 적분 상수가 붙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봐. 여기서 보면 부정적분과 미분은 미분을 한 다음에 부정적분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적분상수 C가 붙은 놈이 나오고요.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래서 역연산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 이 왼쪽 경우에서는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생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한 다음에 부정적분을 한 것과 부정적분을 한 거에 미분을 하는 것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C가 0일 때는 양쪽이 똑같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꼭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해볼까요? fx는 x제곱에 대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거는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을 먼저 하니까 얘는 2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고요.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 x제곱이 아니라 뒤에 뭐 붙는다고요? 적분상수 C 붙습니다. 2번은요. fx를 부정적분을 먼저 하고 있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 하면 부정적분하면 이 결과가 뭐가 됩니까? x제곱을 부정적분한다라는 것은 누굴 미분했을 때 x제곱이 되느냐 이건데 그치? 생각해보면 3분의 1에 x세제곱을 미분해야만 x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놈을 또다시 미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는 미분해봤자 0 이래서 이 둘의 결과가 딱 적분상수 C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워봤는데요.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겠느냐라는 걸 찾는 과정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적분상수 C가 뒤에 붙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C를 딱 하나로 결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부정적분이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물론 기호 이런 거 표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알겠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부정적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